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출은 비용 처리가 100%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 서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공인회계사 임자룡입니다. 임자룡 회계사님 기억나시나요? 뭘요? 몇 달 전 유명 연예인들 1인 법인 기억나죠. 이게 개인 소비냐 법인 비용이냐 논란으로 뉴스에 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탈세가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개인 돈과 법인 돈이 이렇게 섞이면서 세무 리스크가 생긴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사례였어요. 국세청도 이렇게 애매한 비용 처리를 요새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업 규모랑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세의 대부분은 비용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비용은 100% 되고 어떤 비용은 100% 안 되는지, 그리고 법인세를 줄이려면 어떤 비용부터 써야 되는지,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용을 많이 쓰면 절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증빙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집니다.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해 주는지,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적격 증빙이 있는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만 적격 증빙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증빙은 적격 증빙이 아니라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비용인가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거 왜 회사에서 돈 냈죠? 설명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식대를 결제했는데 어디서 누구랑 왜 썼는지, 장비를 샀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교육비 결제했는데 어떤 업무에 연관이 있어서 썼는지, 이거를 설명해야 이게 세법에서 생각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증빙으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이메일 한 줄, 일정표, 회의 기록,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비용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접대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래처와 골프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처, 누구랑 라운딩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 같은 때 거래처한테 상품권 많이 주시잖아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래처 누구한테 지급을 했는지 수불부로 작성을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임자룡 회계사님도 거래처랑 골프 치실 일 있으면 반드시 지출결의서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스코어는 안 나오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금액이 합리적인가? 왜냐면 이 비용이 많다 적다를 보는 것보다 회사 규모에 비해서 합리적인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는데 매달 식비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직원이 연봉은 4천인데 교육비로 1,000만 원 지출해버리고,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증빙이 있어도 업무 목적이 있다고 해도 너무 과하면 전부 부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는 이 지출이 회사 규모에 비해 과한가, 이걸 보고 너무 과하게 생각이 돼버리면 대표님이 있었다 생각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버려서 결국은 대표님이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이 되면 대표자 급여니까 법인세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표자 상여 처분이 된다는 거는 대표자한테 소득세만 내고 법인의 비용 처리는 안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과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 개인 양쪽 모두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싫네요.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연휴나 연말, 주말, 새벽 또는 대표자의 집 근처, 이런 데서 쓰는 지출들을 실제 업무용이 맞는지 반드시 의심을 받게 되고, 세무조사 시 증빙, 업무 관련성, 합리성 등을 모두 만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 설명이 되고 영수증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지출 금액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세무조사 시에는 일단 무조건 의심받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사실 직관적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지출은 비용 처리가 100%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용이라고 주장하시는 고가의 외제차 중에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으시면 절대 비용 처리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식대, 경조사비 같은 기본 복지를 제외하고 직원 1인당 연간 200에서 3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복지나 게임기, 고가 오디오, 취미용 장비 등 이런 사적 성격이 강한 물품 등 비용 처리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 개인분이 받는 PT,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도 겉으로는 될 것 같지만 세무조사에서 무조건 부인당하는 지출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 범위가 사실 아주 넓어서 절세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인 비용 처리인데요. 직원 전체에게 제공되는 구조만 갖춰지면 세무조사에서도 완벽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많아질수록 복리후생비라는 그 비용 수단도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복리후생비는 인정폭이 아주 넓지만 그만큼 회사 상황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돼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는 업무용 장비 등과 소프트웨어 사용비입니다. 이 분야는 업무 목적성만 명확하게 갖추면 세무조사에서도 크게 보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만약에 업종이 영상이나 디자인, IT, 교육, 컨설팅 같은 업종이라면 사실 이 부분의 절세 항목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교육비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출 등입니다. 특히 업종 특성상 인력이 핵심인 회사라면 교육비는 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세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주비, 광고비, 마케팅비, 플랫폼 수수료, 개발비 같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 등입니다. 매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하기도 쉽고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급여, 복리후생비, 장비, 교육비, 외주비 같은 주요 지출들은 업종과 회사 규모에 맞게 잘 사용만 해도 세무조사에서 안전하고 실제 세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는 지출을 설계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판단 기준을 아는 것만으로도 회사 돈 흐름이 훨씬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